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인베인골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지수단에서 움직임은 없지만 그 안에 개별 종목으로 여전히 강한 반도체들이 있었고요. 뭐 오늘 오전에도 삼성전자, AI 반도체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개별주들이 움직이고 또 오늘 2차 전지주도 움직였거든요. 과연 5장 커닝페이퍼 최한덕 매니저가 꼽은 것은 무엇일까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신고가를 재경신했습니다. 이럴 때 2차 전지주를 더 담아야 될까? 처음에 에코프로 뭐 목표주가 100만 원, 120만 원 나올 때 코웃음 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코웃음 쳤어요, 사실은요. 근데 에코프로가 이제 뭐 100만 원 진짜 지금 뭐 갈 것도 같고 90만 원 위로 올라왔잖아요. 어쨌든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이유가 주말 동안 이제 테슬라가 이 차량 인도 대수가 좀 늘어났다, 예상보다 좋았다는 이야기에 에코프로가 먼저 반응하면서 급등했던 건데 좀 성격차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공매도에 의한 쇼커버링 때문에 급등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올라가면서 이 2차 전지의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주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리튬 같은 소재 쪽은 다시 담아도 좋다. 왜냐하면 어쨌든 리튬이 핵심이기 때문에. 다만 다른 소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은 에코프로가 재반등 나왔을 때 다른 소재 기업들은 사실 우리가 양극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등입니다만은 다른 쪽은 전 세계 10등에도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다른 소재보다는 오히려 양극재, 오히려 뭐 코스모 화학이나 코스모 신소재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리튬으로 봐야 한다. 그쪽 말고는 제가 볼 땐 뭐 별거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리튬 이제 이 실리콘 음극재 새로운 소재들이죠. 이쪽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 이 현대차의 실적 때문에 현대차의 장비 부품주들이 결국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장비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쪽에서 장비 부품이 다시 한번 시세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이 에코프로가 가고 있어서 코스닥 시장은 사실상 지금 마이너스나 마찬가지인 건데 이 조정받는 반도체들 또 고점이냐라는 얘기 나왔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또 조정시 매수 관점이고요. 내일 모레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에 늦어도 내일 또는 내일 모레부터 반응을 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도 조정시 매수 관점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이쪽에서 또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또 하락하면은 그래 최근에 가격 너무 부담됐으니까 이제부터 조정이 깊어질 거야라고 손이 안 가다가 다시 또 신고가 재경신하면은 지금 이 가격은 비싼 것 같은데 참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매번 똑같이 반복해요. 여기서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빠져있을 때 못 사고 오히려 또 여기서 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에코프로는 뭐 아무리 100만 원 간다 한들 지금 못 사겠고 차라리 조정받은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에서는 지금 많이 빠져있는 리튬 그쪽이 훨씬 더 안전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과연 전차군단으로 종목을 꾸려볼지 새로운 종목 공개하기 앞서서 리뷰해 볼게요. 리뷰할 종목이 좀 많은 게 저희 포트폴리오가 반도체 아니면 뭐 자동차 아니면 2차 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급등 수익량이 되게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항상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LG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2주 만에 목표가 돌파한 건데 이 LG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좀 무거웠던 종목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급등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어제 삼성이 이제 그 파운드리 포럼에서 이 팹리스와 협력해서 팹리스를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이 대표적인 DSP 기업들, 가온치즈 같은 경우도 급등하고 있는 거고, 이 LG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급등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전고점까지 와 있는 건데 목표가를 좀 돌파한 거고요. 결국 삼성이 TSMC를 잡기 위한 게 결코 꿈이 아니다. 이미 전공정 쪽에서는 다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후공정이라든가 DSP, 그다음에 이 IP 쪽에서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의 기업들을 보신다면은 다른 반도체 기업보다도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아마 안 올라간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올라가고 있고요.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신성 ENG도 삼성전자에서 클린룸을 더 확보하게 된 거죠. 결국 반도체에 들어가서 클린룸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 드라이룸 사업까지 도전장을 내밀면서 신성 ENG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은 갈 때 어떻습니까? 확실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한번 급등 이어지 이틀간 조정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오히려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이틀 조정, 3일째 조정들에서 한 번 더 잡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손낼 수 있다는 관점으로 신성 ENG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고, 같이 말씀을 드렸던 건 덕산하이메탈인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덕산하이메탈 어제 급등 나왔고 오늘도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그 후공정의 핵심이 이제 HBM을 갖다 붙이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이 마이크로 솔더볼 1등, 그다음에 그냥 솔더볼 3등을 하고 있는 덕산의 메탈. 결국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급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만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도 이 반도체 쪽에서 결국 HBM이 수요를 지금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의 종목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관심은 온통 AI 칩과 관련해서 국내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다. 그래서 HBM이 또 가장 화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와 관련된 종목이 오늘 또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들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셨다면요. 그 다음에 후발주 혹은 다음 주자를 노려보세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키워드 보시면 점점 올라가는 삼성의 실적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삼성이 정말 실적을 잘 발표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성이 4월 달부터 6월까지 실적 발표하는 거고 마이크론이 2월부터 5월까지 확정지은 게 발표했기 때문에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게 원래 금요일 아침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내일 말해도 되는 건데 마음이 급해서 오늘 또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삼성의 실적 전망을 지금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이 드램 출하 증가로 2분기 실적이 또 기대치를 크게 웃돌 것이다라는 이 기사가 나와 있는 건데 이 KB증권에서 이런 이제 보고서 내놓은 거고요. 내놨고 이런 기사가 나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우리 연초에 나왔던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되게 암울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좋은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때 예상했던 2분기 실적보다도 지금 전망이 훨씬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 핀셋 인사, 그러니까 이른바 핀셋 인사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 HBM 개발 과정에 있어서 그걸 중단한 사람을 또 이제 잘랐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새롭게 이제 이 디램 개발 실장, 디램 설계만 20년 이상의 어떤 그 핵심 엔지니어를 개발자로 이제 선정하면서 이른바 핀셋 인사가 되면서 이 선단 공정 가속화가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런 속에서 이제 어떤 신속한 의사결정이 되면서 이 선단 공정하고요 후공정 쪽에서 많은 좀 기대가 된다라는 게 나와 있는 겁니다. 4분기부터 북미 GPU 업체,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말하는 거겠죠. 이 북미 GPU 업체의 HBM3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게 빠른 결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핀셋 인사가 되면서 이런 결정들이 빨리빨리 나와주고 있다는 얘기고 하반기부터 이 고부가 메모리인 HBM3부터 DDR5까지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2분기도 좋아졌지만은 하반기는 더 좋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이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 올해 하고 이 내년 영업이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조 5천억 보고 있고요. 내년은 40조 9천억 보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은 9천억 정도. 그러니까 내일 모레 발표될 삼성의 실적 가이던스가 지금 영업이익은 9천억 보고 있는 건데 1분기에 5천억 보고 있던 거거든요. 거의 2배 넘게 올라온 겁니다. 그 기대감을 충족한다면 또 반도체 올라갈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기대감에 이 반도체 조정은 짧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또 아직 좀 싸게 살 수 있는 반도체 기업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싸게 살 수 있는 반도체주가 지금 남아 있나요? 꽤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올라간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릴 거 보면은 이것도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제가 지난번에 레이저슬 말씀을 드리면서 작은데 한미반도체 같은 게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루키가 될 수 있다 했죠. 바로 급등 나왔던 건데 이것도 시총은 좀 작은데 그만한 기술을 갖고 있고 내용 보시면은 아마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매니저님 기대가 큽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아직까지 가격적인 매력도 갖고 있을지 첫 번째 반도체주 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바이옵트로인데 저희 방송에서는 처음 나온 것 같네요. 이게 이제 FCBGA, 이 플리치 볼그드 어그레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후공정 핵심이거든요. 그 FCBGA를 검사하는 건데 아직까지 검사 장비를 공급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검사 장비를 일본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개발을 완료해서 아마 하반기부터 공급이 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가총액은 미미합니다만은 하반기부터 일본 독점하고 있던 그 검사 장비를 좀 대체한다면은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는 건데 일단 FCBGA가 이제 후공정의 핵심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 전기 검사하는 게 이 BBT 장비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그러니까 원래 일본의 엔사가 지금 독점하고 있던 건데요. 일본 엔사에 이어서 전 세계에선 두 번째,
국내에선 최초로 개발해가지고요. 일본의 N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데 이 수요가 지금 이제 FC BJA를 하는 업체들, 뭐 삼성전기, 뭐 대덕전자 같은 게 있겠죠. 국내에 20개 기업이 이제 수요처가 되는 건데 이 수요처는 많고 지금 일본 기업이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 국내 기업이 대체했을 때 일단 뭐 우리 쪽에서도 국산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국산이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대체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실제로 바이오프트로가 20년 동안 이 PCB용 BPT 장비를 생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PCB용에서 이제는 그 FC BGA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전기나 이런 고객사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이오프트로에 의하면은 하반기부터 이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건데 실제 공급이 들어갔을 때는 지금의 주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바이오프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FC BGA 이 검사 장비를 개발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갔던 거고요. 지금 충분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가격이라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이다라는 거고 아마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함께 제가 볼 때는 다시 전고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일단은 9,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6,950원으로 최근에 저점으로 손절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9,000원, 손절 가격은 6,950원 제시했습니다. 네. 워낙 시가총액이 좀 작기도 하고 이렇게 기술력이 있는데 그동안 안 갔어 하는 마음에 방송에서 소개되자마자 7%가 갑자기 1분 만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 PCB 검사 장비 공부하다 보니까는 워낙에 IT 기업들이 작년까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HBM에 대한 기대로 가는 건데 그 일본에서 독점하고 있던 그 장비를 개발한 거고 아직까지 공급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원래 PCB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될 것으로 보는 거고 된다면 사실 지금의 주가보다 훨씬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좀 성장성으로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중 변동이 큽니다. 여러분들 투자 판단 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여러분의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두 번째 한덕이 덕분에 종목 키워드 보겠습니다. 숫자로 증명하는 엔터라고 하는데 아니 그동안 이제 실적 시즌 준비한다고 저희가 자동차로 포트를 꽉 채워봤는데 엔터를 갖고 오셨어요. 근데 이게 엔터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만 성장성이 있는 그런 섹터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엔터 실적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지금 7월 달이 실적 시즌인데 엔터만큼 좋은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엔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또 좋은가?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어제 기사를 봤는데 네. 블랙핑크의 베트남 콘서트 표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0만 원? 아유, 말도 안 되죠, 그거. 아닌가요? 네. 네. 30몇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원래는 우리가 한 10몇만 원에 보던 콘서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베트남에서는 30몇만 원부터 50몇만 원 이렇게 비싸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K-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밖에 없는 게 엔터다라는 게 네. 이 K-팝의 대세이기 때문에 K-팝을 살 수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 외국인이 지금 쓸어담고 있는 게 바로 엔터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K-팝 사랑해요에 열광한다. 그러니까 역대 최대 실적 1분기에 나왔던 건데 지금 2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 K-팝 아티스트의 어떤 팬덤이 이어지면서 그 앨범이라든가 음원 판매량, 이 콘서트 관객 수가 나오는 건데 지금 엔터 4사가 역대 최대 실적 1분기도 최대 실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분기도 최대 실적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1분기에 실적이 좀 올랐다면은 최근에 주가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빠서 빠진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게 가다 보니까 빠진 건데 다시 실제로 올라갈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터는 지금 한국 시장에만 있는 글로벌 성장 섹터라는 건데 지금 실제로 이 외국인들이 엔터를 좀 쓸어 담고 있는 거고 엔터 4사의 지금 영업이익이 지난 1분기에 1,500억 나왔는데 그게 전년 대비해서 90%가 증가된 거고요. 2분기는 더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엔터 4사가 다 좋을 텐데 우리 4개를 다 살 수는 없겠죠. 가장 좋을 수 있는 거 하나만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4사 안에 있는 한 기업입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벌써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기업이 맞는지, 그 종목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한덕의 덕분에 공략주는 JYP 엔터. 많은 분들이 YG를 생각하셨던 게 YG가 최근에 좀 가격이 고점 대비 내려와 있어서 네. SM이나 YG가 아닐까 했는데 지금 달리는 말에 아주 타시겠다는
혹시 JYP 하면은 어떤 아티스트가 대표적인지 아세요? 아우, 알죠. 어디죠? 박진영. 아, 그러면 이제 한 40 넘은 걸로 보는 아, 거고. 장난친 네. 거죠. 그거 어디예요? 네, 거기 뭐 엠믹스도 있고요. 네. 있지도 있고요. 근데 가장 돈 많이 버는 건 트와이스와 네. 스키즈. 네. 트와이스도 저를 알고 있었는데, 저를 트와이스가 매니저님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트와이스가 JYP에 들어가 있는 저는 대표적인 걸로 알았는데, 아, 네네. 실제로 이제 그 스키즈 그쪽이 더 뭐 다 좋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숫자로 저는 증명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나이가 어르신 여기 이제 그 AD 분야에서 한번 들어봤더니 엄청나게 좋다라고 한 건데, 네. 어차피 내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도 역대급이다. 그러니까 1분기에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한 게 JYP였는데 2분기도 지금 역대급 실적을 발표할 거란 이야기고요. 2분기 매출이 1,704억으로 전년 동기 678억보다 더 좋게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전년보다도 151%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실적보다도 이 A2K라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북미 시장에서 K-팝 오디션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지금 찍고 있고 이 영상을 다음 주 14일 날 우리 시간으로 14일, 미국 시간으로 13일 날 공개한다는 건데 이에 반응이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미국 유니버설 뮤직 산하의 레이블 리퍼블릭 레코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그 엔터 그룹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원래 그냥 우리 한류의 K-팝 오디션만 하더라도 꽤 주목을 끄는데 지금 미국과 같이 하고 있어서 기대가 더 크고요. 아마 이 영상에 대한 폭발력도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에 이 A2K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있는 거고요. 이 니쥬라는 그룹이 있는데 일본 7개 도시에서 15회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전석 매진되면서 지금 단독 투어를 성공적으로 폼을 열고 있다는 거고 일본 사가 아레나에서 두 번째 단독 투어에 시작이 되면서 지금 JYP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도 역대급 실적입니다만은 앞으로가 더 큰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엔터주에서는 1번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이 JYP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더 올라가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고점을 뚫고 또 올라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5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0만 8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를 갖고 왔습니다. 목표 주가 15만 원, 손절가는 12만 8천 원.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오늘은 무료 방송 없고요. 지금 최근에 반도체하고 제가 자동차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이버 밴드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은 제가 또 이번 주에 올라갈 수 있는 오늘 조정 나왔을 때 딱 사야 되는 그런 반도체 기업도 올려놓을 거니까는 네이버 밴드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내용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만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최현덕 매니저의 두 가지 꿀 같은 종목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